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1심에서 징역 3년씩이나 받은 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늘 판결이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할 듯한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오전 참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3년의 실형이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 가명이라면 모를까. 자, 이게 어떻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나? 여론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판결은 서울고법 형사 2부가 선고했는데요.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였는데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재판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설범식 부장판사였습니다. 설범식 부장판사는 일단 전라도 출신은 아니었지만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재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야말로 최측근을 앉히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설범식 부장판사의 어떤 성향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판결이 있은 후에 판사의 이력을 먼저 찾아보게 되는 이런 세태가 저도 좀 그렇지만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국민들은 거의 안 계시는 듯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면 아니면 재판부가 정해지면 판사의 이력부터 찾아보는 국민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의 혐의는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 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사건 중 하나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작업에 총동원됐습니다. 송철호가 넘겨준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당시 야당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그 뒤 김기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지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 뒤에 사건의 수사에도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문재인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의 의견을 뭉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을 그야말로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자, 이때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었지요. 특히나 사건을 맡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15개월 동안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사건임과 동시에 당시를 기준으로 문재인의 수족인 검찰 간부와 법원이 한 팀이 돼서 저지른 사법농단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황운하 송철호 선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죠.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2024년 작년 1월 서울고검이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림으로써 수사의 칼날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에게까지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는데요. 임종석이 문재인을 대신해 송 전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전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서 나왔고, 송 전 시장이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뒤 민주당 경선 경쟁자 측에 불출마를 원하면 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을 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송 전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라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과 조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공작에 뛰어들었는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느냐,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먼저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라고 둘러댔느냐,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다,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자,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말장난입니다. 무죄를 선고해야 하긴 하는데 어떠한 명분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고작 생각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 이후에 최대의 웃음거리 판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송철호와 황운하가 무죄가 선고되고 조국, 김종석,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문재인까지 가는 수사 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오늘 판결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법부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분란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